교육시설 폭설 대비 안전관리 요령. 폭설이란 시간당 3에서 4cm 이상의 강한 눈이 강약 주기를 반복하여 20cm 이상 크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 기간 동안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2024년 5월 중순 강원 산간 등지에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는 대설특보와 강풍경보가 발효되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배관 동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전력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2월에는 폭설로 서울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무나 건물 구조물 등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M 리조트에서는 내부 기둥 없이 철골 구조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된 체육관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의 동시에 붕괴되어 사망자 10명, 부상자 204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12월부터 3월 사이의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유형을 분석하면 처마 홈통 파손, 패널 지붕 파손, 건물 전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립식 구조 및 경량 철골조의 건물과 지붕 면적이 넓은 체육관 등 적설하중에 취약한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건물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폭설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면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파가 이어져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폭설 후의 안전점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시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무나 건물 구조물 등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따라서 폭설 대비 안전관리 요령 습득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폭설 피해 사례와 집중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전남 지역에 유례없던 폭설이 찾아와 A고등학교의 체육관 에어돔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쌓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약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4년 2월 A초등학교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후 대설로 인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운동장 차양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시설에서도 폭설을 제대로 대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큰 사고나 인명 및 재산 피해, 건물 붕괴, 휴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시설 폭설 대비 안전관리 요령을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설로부터 어떻게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수시로 청취하여 예상 적설량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폭설이 예보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야 합니다. 폭설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학교 내부적으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은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학교 내에 비치된 방제용품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팀대, 넉가래, 염화칼슘 등의 장비와 재료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용품들은 폭설 발생 시 안전한 건물 유지와 눈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적설량이 50cm 이상 내릴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경량철골조 건물의 붕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건물들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구조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전 조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학교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폭설이 예상되거나 이미 많은 적설량이 발생한 경우 조립식 건물, 노후된 급식실, 체육관과 같은 위험시설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구조적으로 약하거나 오래되어 폭설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의 무게로 인해 건물이 변형되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리는 건물의 구조가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 건물 내부에는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체인 트러스에 별도의 버팀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러스는 지붕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물로 눈이 많이 쌓일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버팀대를 추가 설치하면 하중을 분산시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 진입로와 보행로에 쌓인 눈은 신속하게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통행하는 주요 경로에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빠른 제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미리 준비하여 폭설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 유지의 핵심입니다. 처마 홈통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 홈통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홈통에 쌓인 눈과 얼음은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외부 손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처마 주위에서는 고드름이나 결빙된 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통행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드름이나 얼음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 지역에 대한 통행 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차고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량철골조 건물은 눈의 무게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설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폭설 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대설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기상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교육청이나 안전원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폭설로 인한 손상이나 위험 요소를 빠르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원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량철골조 건물은 눈이 다 녹은 후에도 구조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눈의 무게로 인한 미세한 손상은 눈이 녹은 후에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복구 작업은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에 쌓인 눈은 얼기 전에 치워야 합니다. 눈이 얼어붙으면 제거가 어려워지고 건물에 더 큰 하중을 줄 수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의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울 때는 한쪽에서만 치우면 균형이 맞지 않아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앞뒤편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폭설을 대비하여 어떤 점검이 필요할지 함께 살펴볼까요?
찾으셨나요? 폭설 대비 처마홈통, 지붕 패널의 파손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경량 철골조 건물 등 조립식 구조 건물이나 지붕 면적이 넓은 체육관은 적설화 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해 꼭 점검해야 합니다.